대한민국은 이건 올바른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대모만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확실히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공헌을 하고 이바지할 애국의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1963년 12월 17일에 취임한 박정희 대통령은 64년 6월 3일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학생들의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눌러버립니다. 박정희에게 있어서 일부 학생, 지식인 그리고 야당 세력은 항상 근대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존재했습니다. 1965년 4월 30일 오후 방한 중인 마셜 그린 미 국무부 급동 담당 부차관보는 서울 중구 정동의 미 대사관저에 윤보선 민정당 총재를 초대하여 한일회담과 관련한 요담을 했습니다. 그린 부차관보는 5.16 군사혁명 때는 대리대사로서 윤 대통령을 찾아가 박정희 소장이 지휘하는 쿠데타군을 진압하기 위해 병력 동원을 건의했으나 거절당한 인연이 있었죠. 이날 민정당의 김준현 의원은 그린 부차관보를 각하라고 호칭하면서 그에게 보내는 공개장을 발표했는데 요지는 박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 계획을 중단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공화당 의원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자기 나라 현직 대통령도 안 만나겠다는 전직 대통령은 외국의 외교관을 찾아가 만나고 또 다른 인사는 각하란 말까지 썼는데 이건 굴욕 외교가 아닌가. 한 야당 의원도 부차관보는 우리나라 국장급인데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도 벌컥했습니다. 그는 박상길 대변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버선인지 헌버선인지 하는 자가 하는 말을 나는 다 알고 있지. 새카만 일본 헤이타이 출신이 쬐끄마한 내가 쟤까짓게 뭘 알겠느냐 이런 말 아니오. 도대체 당신은 뭘 하는 사람이오. 박상길은 나오자마자 윤보선의 사대적 태도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다음날 그린 부차관보가 브라운 주한미국 대사와 함께 청와대를 찾아왔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린이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데 대하여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린 부차관보는 일국의 대통령을 앞에 두고도 담배를 꼬나물고 다리를 포개고 앉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 무서운 눈매를 번뜩이면서 그린을 정면으로 쏘아보더니 통역에게 말했습니다. 이자에게 내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대로 통역하시오. 박정희는 비수 같은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래 윤보선 씨가 뭐라고 하던가? 당신은 지금도 내가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 배석했던 박상길에 따르면 그린은 원색적인 대통령의 한국말을 얼마간 알아듣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은 시선을 그린의 눈에 고정시키고 추궁하듯이 따지고 들었다고 합니다. 1960년 5월 2일 진해에서 제4비료 공장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이 즈음 박 대통령은 학생, 지식인, 야당 세력들이 다시 뭉쳐서 조인이 임박한 한일 국교 정상화 조약 반대 운동을 벌이려고 하는 조짐에 대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린 부차관보를 혼내준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은 진해 제4비료 공장 기공식에 참석, 치사를 하다가 미리 준비한 원고를 제쳐놓고 학생들과 인텔리들을 향해서 격한 비판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가끔 책상을 소리나게 치면서 자신의 분노를 격앙된 억양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학생들도 좀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들, 지금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뭐라고 떠들면 내용도 모르고 덮어놓고 거리에 나가서 무슨 브랑카 들고 무슨 하이트에서 성토대회를 하고 무슨 정부 물러가라, 내국하는 정부 물러가라 이런 철없는 짓들을 하는데 나는 학생 제군들에게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해두거니와 제군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자면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후에라면 제군들이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대군들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들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 못지않게 나라에 대한 것을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 여러분들을 절대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 20대 젊은 시절에 학생 시절에 생각을 좀 해보는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고 모든 것을 수양을 해야 되고 자기의 실력을 대항할 시절이지. 여러분들이 직접 정부가 하는 일,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낱낱이 직접 간섭하거나 여기에 참여하거나 직접 행동해온 길 그런 시기도 아니고 또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책임도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학생들은 4.19 정신 운운하고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선배가 4.19 당시에 거리에 나와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지키기 위해서 뛰어나온 그 정신은 그야말로 100년에 한 분, 수백 년에 한 분 있을까 말까 한 이건 숭고한 정신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소한 정치적인 문제가 국회나 사회에서 논의가 될 때 그 문제 하나하나를 들고 학생들이 거리에 뛰어나와서 그것이 4.19 정신이라고 이렇게 떠든다면 그야말로 4.19 정신을 그 이상 더 모독할 하는 그런 무엇이 없을 뿐더러 4.19 정신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작년 연말에 내가 독일에 방문했을 때 독일 대통령 누브케 씨가 내일 첫날 저녁에 나를 만나서 한 얘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엔 왜 학생들이 거리에 뛰어나와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자꾸 간섭하기를 좋아합니까? 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난 다소 창피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한국의 학생들은 일부 그런 학생이 있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다 건실하고 여기 나와서 하는 것은 일부 학생들 뿐이다. 당신 나라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답변을 했더니 누브케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내가 알기에는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정치 문제로 가지고 데모를 하고 떠드는 나라 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었지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나라 독일은 1차 대전 이후 그동안에 전쟁을 2번 했고 정권이 몇 번 바뀌고 사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지만은 1919년에 한 번 함부르크 항에서 영국 배와 독일 배가 충돌을 했을 때 한 번 학생 데모 사건이 있은 연후에 그 뒤에 학생들은 한 번도 거리에 나온 일이 없다. 학생들은 어디까지든지 자기들은 이 시기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배우는 시간이고 실력을 양성해 줄 시간이지 자기들이 직접 이런 문제에 참여할 시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런데 왜 한국의 학생들은 거리에 나오길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떠든다고 해서 나는 절대 그 사람들이 애국적인 학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혹 대통령이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일부 학생들이 뭐라고 분노를 품을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한국의 일부 철부지한 학생들에게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한일 문제를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떠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부 정치인들의 앞뒤리 노릇밖에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한일 회담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점이 여야 간에 지금 싸우고 있는 쟁점인지 내용이라도 알고 떠들러야지. 덮어놓고 뭐라고 요즘에 그때 세상이 뒤숭숭하고 뭐 하니까 학생들이 거리에 좀 나가서 한번 기분 풀기 위해서 한번 나가보자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만약 학생들이 있다면 이것은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대단히 걱정되는 일이다 이겁니다. 만약 오늘날과 같은 일부 학생들의 지각 없는 그런 행동이 계속 이것이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든 누가 지도자가 되든 대한민국은 이건 올바른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데모만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확실히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공헌을 하고 이바지할 애국의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학생들을 가지고 계신 학부형 여러분들도 이것을 확실히 아셔야 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의 교사, 교직원 여러분들도 이것을 확실히 인식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료공장 문제로 가지고 과제가 약간 빗나갔습니다만 오늘 이곳에 이러한 우리나라 농민들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대망하던 이러한 공장의 기공식을 보게 된 이 자리에 또 시민,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신
이 기회 평소에 본인이 느끼고 있던 소회일단을 말씀드린 동시에 그동안 이 공장 건설을 위해서 추진해온 정부의 경제기획원 당국 또 직접 이 일을 맡아보신 성주비료 사장 박진석 씨, 의사 직원 여러분, 또한 AID 당국, 또 한국에 현지에 나와 계신 유손의 먼스킨 씨 이하 유손 직원 여러분, 또 갈프 회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한 사의를 드리고, 이 공장이 예정된 시일 내에 훌륭한 공장이 건설이 돼서 우리 농민들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